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여기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새로운 증인 채택, 증인 6명을 새롭게 채택해달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어제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최후 통첩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결심은 뭘까? 모두 이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를 하게 되면 이게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란이 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를 거부한다,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이 증인 6명을 채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물러선 것이죠. 이제 오는 18일 이제 9차 변론을 열겠다. 다음 주에는 변론 기일을 잡을 건지 잡지 않을 건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9차 변론 기일을 열겠다라는 것은 잡았습니다. 그동안 논의하지 못했던 증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온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가 문영배 재판장입니다. 문영배 재판장이 자신이 소송 지휘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이 재판 진행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마치 선고일을 정해놓은 것처럼, 선고 결과도 정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분명하게 형사소송법도 위반을 하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완전히 이 재판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이죠. 이게 가져올 이제 후폭풍, 앞으로의 정치적인 영향, 이 부분 전체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제는 윤 대통령과 이 문영배 재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문영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영배가 신경질적인 반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영배에 대해서 사퇴하라, 문영배를 탄핵하겠다, 탄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추진할 국회에서 힘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불공정하다.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증인을 채택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문영배가 거기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문영배가 아주 독단적으로 휴정을 선언하고 자기 혼자 걸어 나가는, 굉장히 화가 나서 걸어 나가는, 이런 멘탈이 붕괴되는, 법정에서 보기 힘든, 판사가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이런 모습까지를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변호사들을 좀 제지하는 이런 것들도 보였습니다. 이 재판에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프로니까, 전문가니까 이 조율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6명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홍장원을 비롯해서 홍장원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한덕수 등입니다. 그 다음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6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문영배가 어제 오늘 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몇 명의 증인을 더 채택하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 18일 이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변론 기일을 얼마나 잡느냐, 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서 이 변론을 어떻게 잡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 지금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18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마지못해서 추가 변론 기일을 잡는 모습이다. 만약 18일로 이 변론을 종결할 이런 생각이라면 오늘 증인 채택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라면 뭐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는 없다. 그 중대 결심은 이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총사퇴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입니다.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인 이 변호사의 도움을 어떤 피의자든 이 도움을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모든 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송법에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을 못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주죠.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이 당사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전례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은 가지고는 있지만 이 헌법재판소 법의 이 규정은 충분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원리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해석이 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한다. 라는 게 이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일게 되면 또 이것도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논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증인 채택을 한두 명 이렇게 형식적으로 새롭게 채택해주고 18일 또는 다음 주에 완전히 이렇게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듣고 종결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는 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이것도 예측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모두 총사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은 위법이고 불공정하다. 그리고 지금 각종 증인들의 이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홍장훈의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드러나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이 재판에 대응하는 재판 전략으로는 이게 충분한 변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이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승복하지 않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게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이 절차 내용 모두에 대해서 이 거부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카드를 던지는 그게 이제 변호인단 총사퇴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재판 대응 전략으로서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영배가 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은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따져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증언들이 엇갈리고 증거도 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위법 사유도 있다. 앞으로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기각 인용을 놓고 다음 주에는 뭐 윤 대통령이 제기해 놓은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고, 또 그날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한 것도 결정이 되고, 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리도 열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마흔여 그 임명 부분과 관련해서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불공정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예측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대응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강력하게 지금까지처럼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보면 5월이 됩니다. 3월에 뭐 초든 중순이든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게 되면, 만약 파면이라고 본다면 5월 이 조기 대선이 만약 열린다라고 가정하면 이재명은 무조건 출마하겠다라는, 지금 뭐 어제 김경수를 만나고 하지만 이재명의 지금 생각은 분명합니다. 다음 달에 그 선거법 위반 자기 2심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무조건 출마로 달리겠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뭐 쪼개지고 분열이 일겠지만, 갈등이 일어나겠지만 이재명을 제재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의 뭐 다른 것보다는 여론조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이게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보수 우파, 지금 똘똘 뭉쳐있는 이 보수 우파를 그대로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지금 똘똘 뭉쳐있는 이 보수 우파를 그대로 끌어안고 조기 대선에서 저 이재명을 제압할, 또 민주당을 제압할 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볼 때, 또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 문영배의 지금 이 성향, 이 탄핵 심리의 내용,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이 재판 자체를, 판결 자체를 전부 거부하는 강력한 이 마지막 중대한 결정, 이 방법을 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또 실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윤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은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이판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강력하게 헌법재판소에 이 저항하는,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